인바디를 찍어봐야 돼요. 인바디는 지금 재무 현황 같은 거고, 섭취 칼로리, 이제 소비 칼로리 이런 게 현금 흐름 같은 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아야 현실적인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제 월에 그래도 평균 어느 정도라던가 그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훨씬 맞아요. 돈 문제는 한 번 크게 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계속 깔려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요. 예산 내에서 잘 지출하게 하는 핵심은 잔고 다 떨어지면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눈치 하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죠. 이제 어피티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필명은 JYP고요. 어피티는 2030 분들을 위한 경제 미디어고 저희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는 경제 관련된 머니레터,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커리어 관련된 커리어 레터를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프리랜서 분들 돈 관리 관련된 어려움들 제가 싹 해결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머니로그를 통해서 프리랜서 관련 콘텐츠도 다뤄주셨다고 해서 이제 오늘 같이 금융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축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프리랜서들이 돈 모으기부터 어려워하잖아요. 왜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리랜서 분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이제 고민을 보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돈 관리 난이도가 높다는 걸 먼저 인정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직장인이라면 내가 며칠 날 얼마의 금액이 들어온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월 단위의 저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지 위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렵죠. 소득 기준, 소득 일, 소득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죠.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근데 막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수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돈을 뭐 3달에 벌기도 하고 단건 클라이언트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갑자기 끊기기도 하고 GC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보통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라면 이거를 해결하는 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내 소득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월급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있어요. 기본급이 기본적으로 작고 연말에 성과금이 이만큼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재테크를 하라고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월 단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을 때를 기준으로 내 수입 계획, 수입은 내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적은 날이 기준이다라고 내 스스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있어야 예를 들면 자동이체를 얼마로 내보낼지 그리고 뭐 카드값 얼마를 쓸지 이런 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기준 안에서 세울 수 있고 또 많이 들어온 달에는 그만큼 다 비상금으로 일단 초반에 보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제 월에 그래도 평균 어느 정도라던가 그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훨씬 맞아요. 어떤 날은 뭐 빵원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걸 한번 쫙 깎아서 평균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평균이 진짜 평균으로 넉넉하게 잡지 말고 조금 더 긴축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내 목표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서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서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방지를 해야 된다. 네.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소득 통장하고 지출 통장은 무조건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0번.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의 어떤 기준을 잡는 건데 이 생활비 통장에 입금할 때 이게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거다. 그래서 마치 직장인처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저희가 좀 권해드리기도 해요. 주변에 좀 오래 막 10년 이상 하신 프리랜서 분들 보면은 1년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연봉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 해 월급같이 이렇게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쓸 돈 저축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사실은 심리적으로 편한 좋은 전략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생활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은 악성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쳐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돈 문제는 한 번 크게 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계속 깔려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제한들을 쳐내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소득통장, 지출통장 또 하나 진짜 필수템이 비상금 통장. 직장인분들은 저희가
월급 한 3개월치를 모으라고 해요. 첫 번째 저축 목표는 무조건 비상금 통장이다. 그래서 비상시에 이거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항상 내 월 최소 금액이 월 내 소득 평균 금액 정도는 넣어놓고 건드리지 않다가 비상시에는 또 써요. 그거 안 쓰고 또 딴 데서 쓰면 구멍이 나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에서 퍼서 쓰고 그 다음에 그만큼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게 채워놓는 게 핵심. 잘 쓰고 채워놓는 게 핵심. 그리고 이쯤에서 알아보는 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나. 네. 저희도 회사가 진짜 갑자기 눈물에 좀 불안정할 때가 있었어서 그럴 때 나는 월급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월급을 그냥 다 저축하고 부수입을 생활비로 써요. 그래서 부수입을 벌고 싶은 욕심이 들게끔 그래서 저는 생활비가 약간 프리랜서처럼 벌려요. 제가 일을 추가로 좀 뭐 해야 생활비가 벌려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수입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좀 나한테 보상을 주더라도 죄책감이 엄청 덜해요. 대신 이제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건 급여 통장에서 나가게끔 하고 나머지는 부수입에서 생활비를 쓴다. 누가 봐도 좀 돈 관리를 어려워할 것 같은 저였지만 원칙 만들고 더 복잡하지 않게 저는 하고 있어요. 고정비도 다 변동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네. 고정비와 변동비 자체를 분류를 좀 잘해야 돼요. 고정비는 거의 일정하게 일어나는 지출이고 변동비는 없앨라면 없앨 수 있는 지출이에요. 최소한의 식비, 월세라면 월세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는 보통 소득통장에서 나가게끔 걸어놓는 분들도 있고 모으고 여기서 고정비 이체가 일어나게끔 해서 못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통장 쪼개기인데 이거는 누구나 그냥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건 소득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나눠져 있는 거고 고정비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게 할 것인가는 내 선택의 목. 근데 저는 급여통장을 독특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는 용도로 그래서 저는 급여통장에다가 고정비 지출을 걸어놨지만 보통은 급여통장은 그냥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비 통장에 그걸 연결해 놓는 분들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보통 이제 장사를 하면 장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장 통해서 하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대변, 차변 해가지고 뭐 그런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통장을 다 계속 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리랜서 분들. 예산 내에서 잘 지출하게 하는 핵심은 잔고 다 떨어지면은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눈 피하신다. 저 자기 객관화를 했어요. 나는 가계부 작성을 못한다. 그러니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맨날 그렇게 기재를 하는 게 한 번 까먹으면 사기 확 떨어지고 막 숫자 안 맞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예 버젯을 식비 버젯 따로 카페 겸 오피스 버젯 따로 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만 쓰고 이제 얼마 안 나왔으면은 나 좀 많이 썼구나 이번 뭐 약간 이런 정도로만 파악을 하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ENFP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 다 썼네? 자, 퍼가요. 다른 통장에서 돈 퍼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얼마 나왔네? 이제 좀 줄여야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훨씬 더 조절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 웬만한 결제는 내가 현금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금방 이체하고 금방 결제하고 이렇게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은 선저축 후 소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들어오면 여기서 먼저 저축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되게끔 하세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은 선저축 후 소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막 통장, 티끌 모아 티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차피 동기부여가 덜 돼요. 되게 힘든 작업이고 돈 관리, 운동하기, 공부하기 비슷한 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걸 내가 계속 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앞자리가 바뀌면서 그때 진짜 기분이 좀 든든하고 좋거든요. 그걸 맞아요. 느낄 때까지는 어딜 가기 위해 그 걷는 과정이다. 또 하나 꿀팁. 은행 앱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좌 이름 바꾸기. 심리계좌라는 이론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이름 바꿔놓으면 그냥 그렇게 인지가 돼요. 두 번째, 자동 송금이라는 앱 기능이 있어요. 은행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특정 일에 얼마 하는 금액을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마치 예약이체 같은 건데 매달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때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 프리랜서 분들은 약간 그 수작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돈 관리 세계에서 난이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건 되게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번거로움을 좀 즐기면서 그 번거로움을 오롯이 느껴보고 가계부도 싫지만 한번 쓰셨잖아요. 그런 과정도 해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발견도 하고 자동 송금 대신에 내가 직접 이체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직접 부딪혀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다. 어떤 분들은 진짜 안 써요. 그냥 진짜 한 달에 40 쓰시는 분들 봤거든요.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초기 1년 정도는 어떤 사람인지 좀 관찰하는 기간이기도 하니까 지켜보시라. 대표님은 그럼 통장 뭐 갖고 계세요? 어떻게 쪼개셨어요?
급여 통장, 비상금 통장, 생활비 통장, 증권사 CMA,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딱 마련해 놓는 것도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세팅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럼 내 자산 그냥 패득이 다 털어. 다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다시 재건하는 중이에요. 세금 통장도 사실 만들어 놓으면 좋은 맞아. 것 같거든요.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들어온 거 그냥 바로 넣어놓고 원천세도 들어온 거 그냥 아예 넣어놓으면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낼 때 진짜 충분히 내가 있으니까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쓸돈 저축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쓸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큼직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저축 계획을 실천하는 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쓸돈 저축에 가깝고 이왕이면은 너무 빠듯하게 내가 진짜 딱 그 세금 3.3% 이러면서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쌓아놓고 비상금과 별도의 세금용 통장을 이제 적립해 간다. 어차피 이게 많아질수록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맞아요, 부자 맞아. 연습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자 연습. 그래서 세금 나중에 더 많이 낼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세금 내야지.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금 통장에 모으셔라.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정산이 제때 안 되거나 밀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고정 비용이 그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하면 좋을까요? 제일 안 좋은 건 생활비 대출이 제일 안 좋고요. 프리랜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상금 통장 무조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이 흐르진 않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필수적인 게 있으니까. 그럼 그 비상금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를 그때 정산 주기 같은 걸 보고 네네네네. 좀 측정을 해야겠네요. 내가 올해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막 2달, 3달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개인으로 따지면 직장인 한 명에게는 월급 한 달치에서 세 달치를 요구해요. 근데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월급 세 달치를 비상금 통장에 박아놓으라고? 이러면 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저희는 한 달 월급 일단 만들고 그 다음 목표, 두 번째 단기 목표로 비상금 만들어라. 통장 쪽에서 이제 수익 관리하는 것만큼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번화하기 전에는 현재를 그냥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 인바디를 찍어 봐야 돼요. 인바디는 지금 재무 현황 같은 거고 섭취 칼로리, 이제 소비 칼로리 이런 게 현금 흐름 같은 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아야 현실적인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어카운트 인포 앱이라는 앱이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건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내 정보 입력하면 갖고 있는 금융 상품 다 나오거든요. 물론 토스라든지 등등 다 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했다 보니까 무해해요. 그리고 뱅크샐러드 앱 일단 연동을 하시고 이 앱을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뱅크샐러드 앱에 공인인증서로 하면 다 내 거와 연동이 되잖아요. 가계부도 그냥 지난 지출 내역으로 다 만들어주는데 앱 들어가셔서 우상단 땡땡땡 햄버거 같은 거 누르시고 가계부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 이메일 주소로 가계부 엑셀 파일이 날라오거든요. 최근 두세 달치 그 소비한 것들이 다 라벨링이 자동으로 돼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진짜 꿀템이에요. 그러게요. 그걸로 지난 3개월 정도의 지출 내역들을 보면서 이 부분 진짜 많이 쓰네. 라는 걸 그래도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바디를 재고 현재 그 섭취 칼로리 정도를 이제 보는 그게 어카운트 인포와 뱅크샐러드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투자를 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된다고 보세요? 직장인분들은 연봉 정도는 모아야 시드라고 하거든요. 내 또래 직장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일단 종잣돈이라고 잡아야 달성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시간도 엄청 중요한 자원이에요. 시간과 돈 둘 다 자원인데 500 정도 내 연소득을 높이는 건 1억 원을 들고 예치해 놓는 거랑 비슷한 효과거든요. 종잣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내 몸값 올리는 건데 이거에 집중을 일단 이 시드를 모으는 동안 하면서 투자는 한 3년 걸린다 치면 이 기간 동안 한 주씩 다 사보라고 해요. 요즘 다 소액이라서 사실 한 50만 원이면은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달러에 투자한 ETF,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 채권 직접 내가 살 수 있고 조각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대표 주식,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살 수 있고 내 관심 분야의 상장 주식, 예를 들면 엔터주 이런 것들로 한 주씩 사서 시장하고 나의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아니면 나는 근로자 또는 소비자밖에 안 되니까 투자자로서 내 지갑의 평가가치, 내 투자금의 평가가치가 바뀌는 걸 보다 보면 공부할 계기가 생겨요. 정리하면 3년 동안 연소득 상승률을 높이면서 시드를 모으면서 한 주씩 다양하게 편견 없이 투자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병행하셔라. 코인도 이때 정말 최소 금액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저는 어떤 투자 자산이든 내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많아진다? 나중에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을 때 다 넘어져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값 상승률을 먼저 높이라는 내용을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서 진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본업도는 소득의 가치를 내가 잊어요. 왜냐면 당연해진 어떻게 보면은 맞아.
다만 프리랜서분들은 뭐 상사의 연봉 올라가는 걸 보고 참고할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좀 백지일 수도 있는데 그 백지를 좀 채워보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이 프로젝트당 단가가 예를 들면 하나당 100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1년 뒤에는 그래도 한 150, 3년 뒤에는 한 400, 뭐 이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거를 염두에만 두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분명 그렇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 직장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내 몸값 상승률을 직장 이상으로 뚫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핵 ENFP 분들을 위한 기본기였고요. 마케터 분들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리테이닝 잡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은 다음에 어떻게 나를 이제 1인 기업으로서 잘 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